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IMF가 한국과 벨기에를 꼭 집어서 나랏빚을 경고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점진적 증가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증가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점진적 증가가 아니라 상당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벨기에를 콕 집은 겁니다. IMF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 성장률, 역학관계로 인해서 2031년까지 10 내지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 냈던 보고서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빚을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자, 한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기에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된다, 상당하게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아직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GDP 전체 대비로 따지면 한국의 부채 비율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 그런 나라들은 기축국가, 기축통화국가,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건 뭐예요?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은 애완보유고가 우리보다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가 한미 스와프도 안 돼 있고 한일 스와프도 안 돼 있고 또 애완 보유가 충분치 못하고, 그리고 달러가 많이 써야 되는 나라고, 원유도 다 달러로 사와야 되고, 미국에도 지금 투자해야 되고, 약속한 것들 하여튼 돈이 달러로 많이 써야 되는 나라니까, 그게 이제 혹시 IMF 위기, 소위 이제 애완 보유가 부족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제2 IMF가 올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빚의 어떤 구조가 문제인데, 우리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나쁜 게 뭐냐면 보통 자영업 하다가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대출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가게 적자 메워야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돈 다 까먹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영업자가 지금 다 망하고 있고,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있고, 일부만,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라든지 일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지금 흥청망청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굶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영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만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실업률 같은 것도 상당히 낮아지고 잘 돌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유가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그리고 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악성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게 생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쓰는 그런 갚을 길도 없는 그런 가계 부채.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몇몇 잘 되는 기업 빼놓고는 전부 다 한계상으로 몰리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 부채, 정부는 또 부채를 갖다가 아주 겁을 안 내고 말이죠, 그냥 빚 끌어다가 포퓰리즘으로 뿌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고, 한국의 빚의 어떤 그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은 이 빚이 뭐 생산하느냐고 또 뭐 뭘 발전시키느냐고 이렇게 끌어다 쓴 그런 빚이 아니고, 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쓰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빚이어서 그 내용이 좋지 않다. 빚의 내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날 경우에 가계 파산, 기업 파산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또 애완부이고 부족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제2의 IMF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말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MF가 뭐 반드시 온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는 건 뭐 분명하다. 이렇게. 그래서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IMF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IMF에서 한국의 빚을 경고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IMF로 갈 것이 뭐 거의 관한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한국이 주시장이 뭐 세계 최고인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가만히 뜯어보면 근데 그것도 몇몇 종목,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몇몇 종목이 그게 AI 시대를 타고 갑자기 호황이 되고 화랑이 돼서 그런 거지, 전체를 보면 말이죠, 석유화학 같은 건 뭐 다 죽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되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몇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이게 나쁜 어떤 그런 한국 경제가 나쁘면 나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이 지금 마취를 시켜가지고 반도체 이런 걸로 마취를 시켜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 착시 효과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안인범죄의 홍두깨로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이재명 들어서 가지고 뭐 주가가 오르고 뭐 모든 게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고, 그런 좌파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적폐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잘 아실 텐데, 하여튼간에 지금 굉장한 위기다라는 건 분명하고, IMF가 이렇게 대놓고 벨기에하고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위기 경고를 한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빚이 급속하게 느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경고하는 건데, 빚이 늘면 말이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빚이 생산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비적으로만 쓰이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는 침체할 거고,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 돈만 포퓰리즘으로 막 풀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한국 돈이 정말로 완전히 똥값이 돼가지고, 그리고 애완부위가 부족해져 가지고, 또 환율은 치솟고, 그리고 또 IMF로 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IMF가 이렇게 한국 빚 급격한 증가를 경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고요, 강시엽TV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